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역사 토크 투데이 정우진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고 시절인 추석을 말하는 것이죠. 추석은 1년 365일 중에 최고의 으뜸 명절이고요. 오곡 익는 계절인 만큼 모든 것이 풍요롭고 즐거운 놀이, 밤낮 지내면서 추석만큼은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잘 쉬어야 된다. 이게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석은 신라 시대에 이미 세시 명절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고요. 고려에 와서도 큰 명절이어서 9대 속절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이어져서요. 조선시대에서는 추석이 설날, 한식, 단오와 더불어 4대 명절의 하나로 손꼽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추석 명절을 비롯한 세시 명절의 위상은 근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시 풍속이 농경 의례로서 농사라는 생업과 직결되어 있던 것만큼 산업사회 이후 공업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농촌사회도 많이 변했고요. 세시 명절이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석 또한 전통적인 성격이 퇴색해서 차례와 성묘하는 날로 축소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공휴일로 지정돼서요. 오늘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은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 오곡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고요. 얼마 전에는 또 흰남노 태풍이 있기까지 했습니다. 논에 있는 벼도 아직 익지 않았고 들녘 과일들도 아직 풍성하게 무르익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보니까 풍요로운 추석 분위기는 예전과는 좀 사뭇 다르지 않나 싶고요. 특히 고물가, 고육과 고환율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침체됐고 특히 수해, 태풍, 피해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고 여기저기 국민들의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특검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지러운 시기임에도 추석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명절이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또 큰 기쁨의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스픽스 역사 토크 투데이는 우리 역사 속에서 추석의 유래와 제사 그리고 다양한 풍속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늘 우리 역사 토크 투데이의 길라잡이죠. 우리 김준혁 한신대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예, 어떻게 추석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뭐 제가 지금 밤 가다 와가지고요. 밤 가다 예,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켓 입지 않고 일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예. 이렇게 좀 난방만 편하게 입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한가위기 때문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죠, 교수님? 예, 그렇죠. 뭐 당연히 한가위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가 전 욕심이 좀 많으세요. 전이요? 예, 이번에 성균관에서 전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하고 그래서 제가 동태전 예. 시장 가서 동태전 부칠 거 제가 좀 사갖고 왔고요. 그리고 늘 이제 그 명절 때마다 제가 하는 일들이 송편, 예, 만드는 일. 뭐 송편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아이고 시장서 좀 사다 주시면 되는데 뭘 그렇게 꼭 그렇게 하셔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송편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송편 다 만들었습니다. 네, 또 우리 김준혁 교수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한가위 하면 사실 그 많이들 얘기하는 게 한가위, 추석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만들어진 연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만들어졌나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한가위다. 예. 그러면은 이제 한이 크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한강 할 때 큰 강 이렇게 예. 이야기하듯이 한가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건데 가위는 가운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가운데 하늘이 이 달이 둥글게 크게 떠서 가운데 있잖아요. 큰 그죠? 보름달. 그래서 한가위다. 이제 옛말부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한가위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자가 생기면서 한가위는 기본적으로 가을에 있는 거잖아요. 예, 가을의 예. 저녁이잖아요. 예. 큰 가을의 저녁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가을 추자, 저녁 석자 써서 추석. 추석.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추석, 가위, 한가위, 또 옛날 사람들이 이걸 또 가배 이렇게도 불렀는데 다 같이 큰 말인데 8월 한가운데
가장 큰 날, 아름다운 날, 이런 것이 추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추석의 유래를 국사 시간이 아닌 국어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마 이게 향가와 관련되었던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신라 시대 여인들이 길쌈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추석 명절이 시작됐다, 이렇게 배운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습니까, 교수님? 네. 국어 시간에 그걸 배웠다고 하면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뭐 사실은 저보다 조금 이렇게 몇 년 후배님이긴 한데 맞아요. 예. 예, 그 국사 시간에 배운 것이 아니라 국어 시간에 예. 한가위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때는 이제 그 신라 여인들이 한가위 하기 전부터 모여가지고 길쌈을 서로 양쪽으로 나눠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양쪽으로 만든 길쌈이 어느 쪽이 더 잘했느냐 이걸 이제 그 판정을 하고 그 판정된 내용에 따라서 이 향가가 이제 회소곡이라고. 향가가 아니라 회소곡이요? 예, 그러니까 그 향가라고 큰 틀에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소 뭐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한가위의 출발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 삼국사기 기록은 아니었고요. 중국 기록입니다. 중국 중국의 기록. 이제 그 수나라의 역사를 기록했던 뭐 수서 혹은 또 위나라 기록했던 위지 뭐 이런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동의전이라고 해서 동의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의족이라고 하잖아요. 큰 활 쏘는 사람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수서라든가 당서라든가 아니면 뭐 위지 이런 데 나오는 동의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추수에 대한 감사는 하는 거죠.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추수감사절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땡스기빙 데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수에 대한 그런 감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제천 행사를 많이 했거든요. 뭐 그 과거 국사 시간에 배웠지만 뭐 고구려의 뭐 동맹이라든가 부여의 영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보자면은 제천 행사이고 추수에 대한 감사의 행사들이에요. 이제 이것들은 이제 그 연말쯤 이어지는 것인데 여기 보게 되면 요즘으로 치면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음주감 즐기는 예, 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이것과 또 이 추수감사는 조금 더 한가위는 좀 달라요. 한가위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또 가족과 화목하게 보내고 특별히 또 소외된 사람들을 갖다가 베푸는 그런 일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선조들이 바로 고대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음력 8월 보름날 가장 그 아름다운 달이 있고 또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고 그렇죠. 또 모든 오곡이 무르익어서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들 하다못해 논에서 나는 것, 밭에서 나는 것, 또 과일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어우러진 것에 대한 감사와 그것을 또 베풀고 그걸 또 다 잘 저장하고 저장해야지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한가위 지금 추석이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햅쌀, 햇과일 맨 먼저 올리는 게 이제 추석 때 제사상에 올려야 된다. 그래서 가장 그 해에 빨리 가장 이른 햇과일, 햇쌀 등으로 올렸던 기억이 좀 문득 나네요. 그게 맞는 거죠. 그 부모님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왜 그러냐면 그 햇과일, 햇쌀 이것은 이제 하늘이 우리 농부들에게 선물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신선하고 가장 깨끗하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보면 이제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걸 제사 지내게 하잖아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한테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일종의 시험이죠. 왜 그러냐? 가장 소중한 것을 갖다 하늘에 올리게 하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죠. 사실은 햇과일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내가 먹어야지 혹은 누구 줘야지 누구한테 팔아야 이익을 남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그쵸, 하늘에다가 조상이.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천지 자연한테 이렇게 베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 귀하고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명절마다 또 특징이 있긴 한데 추석하면 사실 떠오르는 게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석 전에 벌초하는 것과 두 번째 추석하면 떠오르는 음식,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송편. 네. 송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송편을 만들어서 조상들에게 제사 음식으로 쓰이기도 하고 가족들이 사실 함께 만들어서 나눠 먹고 또 이웃과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추석에 송편을 만들고 이 벌초를 하는 이거 왜 이 유래가 생긴 건가요? 사실은 벌초하고 송편 만드는 거는 추석의 가장 상징적인 거예요. 예.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벌초는 남성이 하는 거고 송편은 보통 여성들이 만들었죠. 했잖아요. 예. 이게 아주 기묘하게 아, 나뉘는 겁니다. 역할이 이렇게 나눠진 예. 거네요. 그 벌초를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새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제 묘소에 여러 뭐 잡풀도 있고 때로는 막 또 나무 씨앗이 와가지고 나무가 자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묘소가 굉장히 그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그래서 조상들이 이제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후손들이 그 묘소를 깨끗이 잘라주면서 깎아주면서 이렇게 새로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후손들이 아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깨끗하게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벌초는 일종의 남성들이 추석에 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송편 만드는 거는 여성들이 주로 하는 건데 송편의 모양을 잘 봐야 됩니다. 송편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 혹시 소장님 골무 아세요? 골목 바느질할 때 끼는 그렇죠. 손가락에 끼는 거. 끼는 예. 골무 껴보셨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그죠? 어렸을 때 이렇게 해서 막 할 때, 예. 그죠? 그리고 세게 막 그 그쵸, 두꺼운 바늘 뒤에 천 누를 때. 막 꽂을 예. 때 막 골무 하잖아요. 바로 송편이 골무의 모양이에요. 아, 이게 골무의 모양입니까? 저는 예. 반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골무의 모양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이 골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여인들이 늘 착용하던 거예요. 그렇죠. 늘상 바느질을 또 하면서. 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골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인들의 노동의 상징이에요. 아. 예. 그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자연이 베풀어준 선물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추수감사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남성들이 들녘에 나가서 노동을 하고 물론 여성들도 같이 하지만 바깥에서 얻어들이는 것과 안에서 또 노동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게 존재하거든요. 예. 여성들이 정말 남성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해요. 들녘에 그럼요. 들녘도 나가서 해야죠. 일을 하지만 또 새벽에 일어나서 밥도 해야죠. 요즘은 그렇지만 밤늦게까지 가사노동도 해야죠. 다 또 끝나고 해야죠. 나서 또 바느질하는 거. 빨래도 해야 예. 되고. 이런 일들이 조선시대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3배 가까이 일을 해요. 예. 그래서 여성들이 자신들이 골무를 끼고 일을 하는 이 노동에 대해서 그 골무와 같은 모습의 떡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송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송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반달처럼 생겼다. 저는 반달로만 그런데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이 달의 모습을 형상한 것이 일종의 넓은 큰 만두라고 한다면은 예. 반달의 모습이 송편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한가위는 어쨌든 큰 둥근 달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골무를 통해서 여인들은 자신들이 1년 내내 노동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송편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저는 정말 이 송편이 골무에서 유래됐다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아니 일반적으로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이게 예.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네, 거잖아요. 벌초는 그렇습니다. 남성들의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말한다면 이 송편은 여성들이 정말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노동을 하고 한밤중에 바느질을 하면서 했던 그 여성 노동의 상징인 골무를 상징시켜서 한 해 그것들을 같이 나누고 기린다라는 게 또 다른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송편을 만드는 요즘은 이제 그 송편 만드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같이 만들잖아요. 그죠? 가족들도 만들고 또 사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송편이 갖고 있는 모양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송편이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런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 여인들이 갖고 있었던 한 슬픔, 또 기쁨, 또 성실성, 또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이끌어왔던 어떤 여인들의 역사를 좀 생각을 하면서 먹으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 추석에 좀 대단히 저는 좀 놀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름이 아니라 성균관에서 제사와 관련돼서 특별한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추석부터 전을 부치지 말자. 다른 것도 아니라 성균관에서 전을 부치지 말자. 이런 발표를 했고요. 제사 음식에 전 올리지 말고 20가지 혹은 30가지 제사 음식을 만들지 하지 말아라. 9가지 음식만 해라. 이렇게 성균관에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성균관이야말로 우리나라 유교의 총사령부이고 제사 음식과 관련돼서 이렇게 좀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게 상당히 놀랐거든요. 방금 전에도 저희가 이제 골무 이게 요즘에 송편, 여성노동 얘기했는데 사실 명절 때 여성들이 받는 스트레스, 물론 이제 남성들도 요즘에 평등 명절에서 같이 음식도 만들지만 명절 때 스트레스 여성분들 이만저만이 아닌데 야, 성균관에서 전을 부치지 말라.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왜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교수님?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좀 예견은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 몇 년 전부터 성균관 의례부장님이 예. 이렇게 제사 음식 간소화와 관련된 말씀을 좀 하셨었고, 그런 내용들이 뉴스에 좀 나왔었거든요. 예. 성균관 의례부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대단한 지위에 있는 분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젊은 분이 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언젠가는 파격적인 안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견은 좀 했었는데 이렇게 파격적인 게 나올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참 잘 말씀하셨다. 성균관이 엄청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보통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이렇게 제사 음식 제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보통 30가지 가까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거 뭐 준비하는 거 말도 못하게 힘듭니다. 몇 년 전에 그 다큐멘터리 한번 봤더니 그 퇴계 이황 선생님 그 집안 종손이 결혼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은 종손이 결혼을 못 하고 있다. 그 미국사 아주 명문대학까지 나왔는데 그 이유가 1년에 제사가 너무 많고 제사 음식 지내기가 힘들어서 그 만약에 종손이 결혼을 하면 그 여인이 며느리가 종부가 될 텐데 그 음식 다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선이 안 들어온다. 뭐 이제 제가 그 보면서 아이고 이거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은 지금도 힘들지만 조선시대 때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사를 지내거나 제사 음식을 지내는 것은 가래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래요? 가래라고 하는 것이 그 주자가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가 가래를 만들어서 그 가래에 나오는 대로 제사의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래에 나오는 형식대로 이제 음식이 차려지는 건데 사실은 그 주자 가래에 나오는 내용의 음식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음식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홍동백서, 그죠? 홍동백서 또 저 좌포우회 그래서 왼쪽에 포를 놓고 오른쪽에 회를 놓는다. 홍이 이제 동쪽에 있고 사과는 동쪽에 그렇죠. 배는 서쪽에 그리고 조유리시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뭐 무조건 주자 가래에 있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음양오행의 어떤 그 원칙 같은 것들을 많이 적용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동쪽에서 해가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가 뜨기 시작해서 서쪽으로 해가 진단 말이죠. 그래서 좌총룡 우백호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세자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동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다 그리고 대비들은 서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져서 이미 그 남편이 죽고
이 서쪽에 있는 사람이다. 동궁과 서궁이 이제 예. 그렇게 하듯이 바로 음식 차리는 것도 역시 홍동백서를 놓는 것은 바로 자연의 이치, 음양오행의 이치를 갖다 적용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냥 한 것들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조율이시하면 그것도 또 옛날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조라고 하는 것이 그 대추지 않습니까? 예, 예. 대추는 씨가 하나야. 이건 군주를 뜻하는 것이고 율이다. 그러면 율은 씨가 세 개예요. 그러면 삼정승. 그리고 씨는 그 씨가 6개거든요. 그래서 육판서 예, 예. 그리고 그 조율시 배 8개. 그러면 저기 팔도 관찰사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조율시 혹은 조율시 이렇게 이제 의미를 담아서 예, 두기도 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조선의 법 체제, 관료 체제, 행정 체제, 그 음양오행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다 놓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래라고 하는 것이 부자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부자들은. 예, 예. 뭐 산의 진미에 어디서든 구할 수 있죠. 부자들은. 그렇죠. 예.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예, 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그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냐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예,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겠죠. 근데 옛날 사람들이 허례가 강했어요. 허례 허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거다. 유교 문화의 특징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로 산 사람을 대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산 사람한테 잘 베풀기 위해서 음식을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호 이익 선생님이 특단의 조치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조치냐. 주자가 쓴 가래를 갖다 비판을 해요. 예, 예. 주자가 쓴 가래는 양반 사대부들, 귀족들을 대상으로 만든 거다. 일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그거는. 서민들은 예, 예. 달리해야 된다. 예, 예. 서민들은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다. 바로 성호 이익 선생님이야말로 음식 9가지 안쪽에 5가지여도 좋다. 예, 예.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는 거 아까 우리 소장님 햇과일, 예. 햇곡식, 햇살. 햅쌀 그 같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하다못해 난 이 말에 굉장히 감동받았는데 이 물을 올리더라도 예. 이것이 꼭 막 귀한 물이 아니라 예. 바로 이 저기 웅덩이에 고여 있는 혹은 진창에 있는 그 물이라도 내 마음에 정성이 담겨 있으면 그 물을 올려도 예. 좋은 것이다. 그리고 부엌 안에 있는 음식들 우리가 늘 먹는 음식들이 부엌 안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부엌 안에 있는 음식들로 제사를 올리는 것도 역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 이제 성호 이익 선생님이 제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안을 제시를 했고 또 성호 이익 선생님의 집안은 제사를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지냈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성호 이익 선생님의 후예들 또 학문적 후예들 뭐 남인 같은 경우들도 그렇게 파격적인 내용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이번에 이제 성균관에서 나온 안을 보니까 참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예. 연구 많이 해서 가래를 또 분석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나머지 그 우리나라 이제 종택 집안에서의 그런 그 제사 지내는 문서들을 분석을 했는데 보니까 기름으로 막 이렇게 한 전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없었나요? 예, 정말? 예. 문서상으로는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걸 문서상은 존재하지 예, 않았다. 그러니까 실제 주자가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퇴계 선생님이나 율곡 선생님이나 이런 우리 대학자들이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막 그 기름으로 막 이렇게 익히는 이런 음식들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가자. 간단하게 가자. 정말 파격적입니다. 성균관에서 전을 붙이지 말라.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명절 때 또 기름 냄새가 나야지 명절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격을 따져가서 이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 이제 우리 시대에 맞게끔 해야 된다. 그렇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뭐 100% 동감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가정 형편에 따라서 예. 그리고 그것이 무조건 음식을 많이 차린다고 해서
조상들이 감사해야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자기 집안 수준에 맞게 하는 것이 제일로 의미가 있다. 뭐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좀 더 해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서민들은 서민에 맞게 하면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 또 예. 성균관이 정확히 잘 분석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성균관 발표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안 붙이셔도 됩니다. 그 추석 제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유교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도 이 추석이라는 게 고조선 시대부터 계속 고려까지 이어져 왔거든요. 근데 사실 유교 문화는 조선 성략이 도입된 이후에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고려 시대까지는 사실은 고려는 어떻게 또 불교 영향권이 커서 이 제사 자체도 불교 중심 사상이었던 고려로 봤을 땐 불교식으로 지냈을 것 같은데 불교식 제사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우리가 그 추석 때 혹은 뭐 정월 초하는 날 차례 지낸다고 하죠. 예, 예. 차례 지내는 거는 뭘 갖고 지내는 거예요? 차 갖고 지내는 거 아닙니까? 차. 예, 우리 그 마시는 뭐 녹차, 예, 보이차 뭐 이런 거 할 때 차. 예, 이게 원래 차를 갖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인 겁니다. 불교에서 지내는 그 추석의 그런 제사는 차를 갖고 지내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차를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했던 햅쌀, 예, 또 햅쌀. 핵과일 이런 예, 거 예. 간단하게 한두 개 놓고 예, 그리고 나서 떡 하나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기, 생선 이런 건 안 놓는 거예요. 불교 방식이니까. 예, 왜냐하면 이거는 사육을 하는 거지 그쵸.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절대 올려놓지 않는 과일은 하나 있습니다. 복숭아요? 복숭아, 그렇죠. 예. 복숭아는 이제 악귀를 내쫓는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조상들도 못 오게 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다만 그 유교 국가에서의 어떤 예법에서는 반드시 생선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명태, 예, 명태나 조기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 후기 들어와서는 굉장히 물류 공급이 많아지죠. 제사 때문에 그 고기들이 뜬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구나.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뭐 그 동해안에서 잡아서 부산으로 와서 다시 서해안 타고 한강으로 들어와서 물류가 공급이 되고 예, 예. 일제강점기에는 아예 부산서 명태 공급 열차가 따로 특별 열차가 만들어지고 막 합니다. 명태 제사 때문에 공급 특별 열차가. 예, 예. 그런데 불교에서는 고기류는 절대 올려놓지 않는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찻잎으로 만든 정성스러운 차를 조상한테 올려서 이제 그 예를 올리는 것들 그게 바로 불교식 제사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교 신자분들은 예, 예. 이런 뭐 고기라든가 이런 거 일체 하지 않고 이제 과일하고 떡하고 그리고 차를 올리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로 불교식 예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저는 이 차례라는 말과 제사라는 말이 다릅네요. 정확히 따지면. 그렇죠. 제사라고 하는 건 제례. 예, 그러니까 예. 제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형태의 제사가 있잖아요. 예, 그 예. 또 제사가 국가 제사가 있고 예, 그리고 그 이제 뭐 지역 제사, 마을 제사 뭐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그 특히나 이제 유교식 제사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향을 피우는 것은 향이 연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 있는 혼이 이제 혼한테 우리 제사 시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술잔을 올리고 나서 술잔을 이렇게 따르죠. 예. 예, 보통 이제 묘소라든가 어디 가면 그쵸. 따르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퇴주잔에다 따르고 이러는데 예. 사실은 퇴주잔에다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다 땅바닥에다 따르는 거예요. 땅에다 따르면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옛날 사람들은 땅 아래에 백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혼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혼은 하늘에 있고 백은 땅에 있어서 그래서 제사를 치르기 전에 향을 피우고 술을 따라서 혼백들한테 이제 제사 시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제사 거죠.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네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사의 어떤 시작이 되는데 이게 바로 제사예요, 제사. 예. 그런데 차례라고 하는 것은 차를 가지고 예를 올리면서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차례가 제사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차례하고 제사는 또 엄격하게 또 구분되기도 하는 것이죠. 아유,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아마 지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 같은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 유흥식 추기경님 선임으로 지금 한국 천주교회사를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다뤘는데요. 천주교 박해가 제사 금지 때문이라고 이 얘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통 교리에 따르면 사실 조상에 대한 제사도 금지했었던 것인데 천주교에서 조상에 대한 생각과 존중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사 대신 연도나 미사를 드리는 이런 방식들도 사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한국 천주교 같은 경우는 제사를 좀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에 천주교 분들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제사를 또 지내고는 하는데 이 좀 과정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주교에서 제사 지내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천주교 신자인데 저희 집 제사 다 지냅니다. 예, 제사 지내는데 제사 음식을 이렇게 막 차려놓지 않고 저희도 아주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제 과일 넣고 또 뭐 떡 넣고 술 넣고 뭐 이런 정도로만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크게 하지 않고 있고 원래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그분이 가장 좋아했던 거 뭐 이런 거 올려놓는 건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35년 됐는데 아버지가 제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술을 제일 좋아했던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래서 꽃감 정도 우리 아버지 좋아했었는데 그건 좀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죠. 근데 천주교 박해가 제사 금지 때문에 있었던 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천주교가 로마 교황청에서 이런 예수의 어떤 전도에서 보편주의적 입장을 존중한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 나라의 어떤 역사, 문화, 풍토, 제사 지내는 것까지 다 존중한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알렉산더 교황 7세, 알렉산더 7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성명서를 낸 게 있어요. 요즘으로 치기는 훈령이라고 하는데 천주교에서 알렉산더 7세 훈령. 그 훈령을 읽어보면은 그런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나라의 지역의 문화를 갖다 존중하고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나라의 것을 이식하려고 하는 것을 절대 하지 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절대 우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훈령을 굉장히 정말 감동 있게 써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 제가 가족 단톡방에다가 그 훈령을 다 읽게 제가 했었어요. 이거를 우리 가족은 다 읽어야 된다 이러고.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런 프란치스코 회 등의 어떤 경쟁 관계 속에서 제사 금지가 이제 정해지게 됐는데 그런데 다시 1939년에 비오 6세라고 하는 교황이 이제 다시 알렉산더 7세가 갖고 있었던 보편주의적인 입장을 다시 공언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사 지내는 거 이와 관련해서 다시 정리하면 좋겠다. 그렇게 됐고요. 이 이후에 1968년에 바티칸 제2차 공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가 다 모여갖고 의논을 한 거죠. 거기서 또다시 그런 그 나라의 문화와 예술 또 역사 존중하고 그 속에서 천주교가 신자들이 제사 지내는 거 허용한다라고 했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70년대, 80년대까지도 천주교 신자들이 제사를 대부분 안 지냈었어요. 그리고 70년대까지 성당에서 미사 지낼 때 라틴어로 다 하고 했었거든요. 라틴어로?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다 외워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참 기묘한 것이 제가 느끼기에 87년 6월 항쟁 이후에 한국 천주교회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도 역시 열려있는 사고로 제사를 대거 허용하고 또 제사 지내는 사람들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한국 천주교회가 과거 불교가 이렇게 백제나 신라로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문화와 스팝되듯이 우리 한국 천주교회도 현재 제사 지내는 모습은 바로 이제 유교 문화와 함께 어우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얘기했으니 이제 추석과 관련돼서 이제 풍속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절마다 특별한 다 풍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월대보름 같은 경우 불놀이하고 거북놀이하고 윷놀이 같은 거 하고요. 때 단오 때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습니다. 물론 요즘에 창포물에 머리 감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이제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추석도 대표적인 풍속 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뭐 추석 뭐 대표적인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표적으로 뭐 강강술래 예, 뭐 그런 거 예.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추석 때 강강술래 놀이하고 그리고 추석 때는 이제 소싸움. 소싸움이 예. 추석 때 소싸움을 예, 하는구나. 추석 때 소싸움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모여가지고 함께 길쌈 하는 거 예, 이런 예. 것들 많이 합니다. 음.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라고 하는 것이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 예. 그죠?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소를 싸워서 소싸움에서 이기면은 이제 베풀어주고 또 씨름. 씨름 예, 맞다. 예, 씨름이 이제 예. 추석 때 이제 최고로 하는 게 씨름이죠. 그렇죠. 예. 요즘도 추석 되면 천하장사 씨름 예. 대회가 그래서 열리기도 하죠. 씨름에서 예. 이긴 사람들 이제 소 소한 선물로 마리. 주는 뭐 예. 이런 것들도 있고요. 강강술래 뭐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공동체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 그 풍속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이제 강강술래 그 추석의 대표적인 풍속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게 2009년에 그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도 또 등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강강술래 어떤 유래가 있나요? 강강술래, 강강수월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 공식 명칭은 원래는 이제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최근에 영화 한산 계속 하고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봤습니다. 봤는데 그 이순신 장군이 이제 왜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군인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수에서의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여수에서 이제 그 저 먼 바다에서 여수를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얕은 봉우리가 있어요. 여수에 이제 지금 그 비행장 그 앞쪽에 있는 그 봉우리인데 거기에다가 여성들을 남자 군복을 입혀가지고 남자만 갖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봉우리를 삥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는 거죠. 강강수월래라고 하는 것은 강한 사람들 수가 물, 월 건너온다. 그래서 원래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강한 오랑캐들이 물을 건너 바다를 건너서 오고 있다. 강강수월래 강한 놈들이 오고 있다. 그러니 거꾸로 이들을 막아야 된다. 이런 말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것이 강강술래 이렇게 바뀐 말들인데 결국은 이 강강술래라고 하는 것이 그 추석에 이렇게 밝은 달밤에 탁 모여서 군복을 입고 또 그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돌 때 저 멀리 있는 외적들이 보고 야, 이순신 장군이 정말 준비를 많이 했구나. 저 조선의 수군들이 저렇게 많은 군사들이 있으니 우리가 감히 쳐들어가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강강술래가 이제 외적으로부터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그 훈련 뭐 혹은 뭐 위장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그 뒤에 지역을 지키는 공동체 문화로 나타난 거예요. 결국은 한가위에서 제일 큰 풍속놀이 강강술래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한가위에 정말 하늘의 제사 지내고 조상의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조상들이 이 나라를 온전하게 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 나라를 온전하게 잘 지켜줄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 공동체 문화가 결국 강강술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강강술래가 참 그 의미가 상당히 깊은 하나의 풍속인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또 추석하면 사실 즐겁고 모두가 넉넉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마음 아프고 시린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실향민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명절 때만 되면 이제 실향민 분들 고향을 그리면서 여전한 마음을 갖고 계실 텐데 사실 그렇다 보면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북한에도 추석 명절이 있는 것인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에 추석 명절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북한에서도 제사를 지내는지 이런 부분들이 살짝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뭐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국가 성립 이후에는 명절을 다 금지했었죠. 아, 명절을 예. 아예 금지를 했습니까? 예, 그렇죠. 설날도 없고 네네, 그랬었죠. 태양절만 있는 겁니까? 그랬었는데 예. 북한은 유교 국가예요. 아, 북한이 일단은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인데 예.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유교 사회주의를 표방한 나라입니다. 유교 사회주의요. 예. 유교와 사회주의 이게 맞아떨어지가 않죠. 중국이 유교 사회주의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국은 유교 사회주의하고는 조금 좀 다른 체제입니다. 중국의 어떤 정치 체제는 옛날 그 요임금, 순임금이 하던 선양 제도 이걸 갖다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 지도자들이 이렇게 10년 하고 또 물려주고 10년 하고 물려주고 이것이 바로 이제 선양 제도인데 이걸 지금 뭐 시진핑이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예. 뭐 중국 제도와는 달리 예. 북한은 유교 국가를 내세우는 것이 바로 이제 세습제도 때문에 유교 국가를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어버이 수령이라고 하는 것들, 예. 효, 충 예.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유교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유교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제 독특한 체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집권을 하기 시작을 하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좀 개방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이제 한 발은 이 한반도에 두고 한 발은 그러니까 몸은 발은 이 한반도에 두고 눈은 세계로 가라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내부에서의 철저하게 어떤 유교식 제도와 전통의 문화 바로 우리 조선식 전통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을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간단한 정도의 차례 지내는 것도 허용을 좀 했고요. 그래서 70년대 이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석 제사를 지내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처럼 막 길게 며칠씩 하지 않고 추석 당일 하루만 예, 하고 그리고 설 명절은 이제 이틀. 예, 설 명절은 이틀 쉬고 추석은 하루 쉬고.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 계시는 분들 우리 이 대한민국이 설과 추석 명절 그 연휴가 날짜가 해마다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길 때는 상당히 길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난 좀 아시게 되면 부러워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예. 자, 오늘 추석 특집을 맞아서 역사 토크 투데이 추석을 주제로 해서 그 유래, 풍속, 그다음에 제사 모든 전반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 김준혁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그 추석이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시청하시는 분들께 덕다 함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추석 명절 정말 아름다운 명절인데요. 사실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행복한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한탄하지 마시고요. 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 나라가 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또 경제가 안정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서로 사람들한테 배려하고 도움 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 시청자분들 전체와 함께 희망합니다. 예. 이번 추석이 연휴와 달리 한 달 추석이 좀 빠릅니다. 그리고 앞서 흰남노 태풍이 또 할키우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재민들이 또 함께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경제 상황, 코로나가 다시 기승 부리고 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즐겁고 행복한 부분보다는 국민들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위만큼은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9번째 역사 토크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